네, 아이고, 낙폭이 큽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밀립니다. 1990선 이탈인데요.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나오셨어요? 저도 좀 계속 마음이 무겁네요. 6개월 동안 출연했는데요. 아니, 저희 작전 타임 바뀌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작전명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 네. 좀 뚫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요새 케이블에서 좀 유행하는 프로그램 제목을 한번 따봤는데요. 뭔데요? 쇼미더머니라고. 쇼미더머니. 네. 네, 어떻게 좀 쇼미더머니 시장이 돈을 보여줄까? 유동성에 대한 네. 의문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돈을 보여달라가 아니라 직역은 그건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돈을 벌어달라. 네, 그쵸. 또는 돈을 나에게 달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동성의 흐름 자체가, 돈의 흐름 자체가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결국 돈이 어디로 흐르냐의 문제인데, 12월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자는 차원에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쇼미더머니가 원래 한창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오는 치트키 네. 명령어거든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면은 또 돈이 들어오는 그런 네. 건데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돈을 뿌려줄지 오늘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ECB 양적 완화, 중국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미국 금리 인상. 대륙별로 하나씩 있네요. 유럽. G3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네요. 먼저 기대 요인부터 좋은 것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죠. ECB의 양적 완화 오늘 밤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3일이니까요.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리 인하 정도까지는 안 된다. 예측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25%인데요. 여기서 더 낮추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이제 한 500억 유로 정도를 매달 지금 채권을 매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한 600억에서 한 800억 유로 규모로 매입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 그렇죠. 오늘 옐런 의장 발표를 보면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ECB 쪽에서 좀 더 강력한 양적 완화가 나와준다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그래도 그나마 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ECB가 최근에 지표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지 않다.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지금 돈을 계속해서 뿌리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유럽 증시가 또 최고치 경신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물론 네네. 우리 증시는 조금 다르지만 선반영 측면도 약간 있지 않을까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정도로 끝나버리면 충격을 오히려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양적 완화 규모 자체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사태 파악을 좀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ECB가 좀 적극적으로 완화 정책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는 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정도가 아니라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 부분이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준금리 인하에다가 플러스 600에서 800유로까지 확대. 이러면 호재가 되는 거군요. 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MSCI 한 차례 충격 받았잖아요. 또 남았나요? 그 부분 아니고요. 약간 중국 쪽의 자금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같은 신흥국이다 보니까요. 같은 신흥국 지수에 지금 이제 중국이 그동안 편입이 안 돼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편입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번 도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내용은 뭐냐면 해외 상장 18개 기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도표에서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12억 7천만 그죠? 달러 또 1억 3천만 달러 이렇게 쭉 한 세 개 다 합해봐야 13억 정도 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저기 1조 3천억 4천억 규모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1조 한 5천억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 하루 만에도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로는 제가 볼 때 편입 비율이 요 부분에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단지 이번에 이제
그 중국 이하나가 그죠? 그 SDR 편입이 됐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금융시장 개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방화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중국 본토 주식까지도 편입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또 본토 주식들이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그때는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저렇게 저런 조치가 네. 이 하나의 강세를 이끌게 되면 중국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 그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재 관련주들이 저 주가가 그쪽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수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장 수급, 전체적인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최근 이제 중국의 저런 움직임들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금융 MSCI 신흥국 편입으로 우리 한 차례 충격을 받는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는 중국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파이를 나눠 먹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으로 그러면 좋은 거 하나, 부담 요인 하나 나왔는데 미국 금리 인상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미국 옐런 의장이 그 클럽 강연에서 그죠? 한대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네. 한 70% 정도까지 확률이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는 거의 90% 이상까지 지금 높아진 것 같아요. 하는 거죠, 이쯤 더 되면. 이상 늦추면은 안 된다. 네. 그랬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완만하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이제 인상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표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미 달러의 강세가 초강세로 더 이어질 거냐.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어진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추이도를 쭉 보면 솔직히 어떤 이렇게 인상한다고 해서 미국이 달러 강세로 간 부분도 있지만 네. 시기도 있었지만 또 그 완전 반대로 움직인 시기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는 또 제 판단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금리 동결 구간 그러니까 제로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한 70 포인트가 빠졌던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가 보면 100이에요. 한 10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이 이미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도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일시적으로는 유럽은 돈을 풀고 있고 네. 일본도 돈을 풀고 있고 중국도 SDR 편입했다고 하지만 이 하나 약세로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시적으로는 제 생각에 달러 강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경기가 좋아질 때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G3, G4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은 실제로는 다른 나라는 다 돈을 풀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달러 강세는 일시적으로는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지 옐런 의장이 발표를 하면서 완만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준다면 오히려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진행되겠지만 진정되면서 안정을 찾아갈 걸로 판단됩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세 번째 저희 체크 포인트는 약간의 중립 변수인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전략으로 좀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가장 첫 번째로 들을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뭐 유동성이 일단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연말장까지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발표되기 전까지도 좀 애매하고요. 그 국내적으로 보면은 기관하고 큰 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배당주나 이렇게 좀 수익률 관리만 하고 있고 결국은 배당 기산일 이후 내년 초는 돼야지 아마도 포트 재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수급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또 개별 주도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장까지는 한 1900에서 2050 보수적으로 본다면 좀 평균적으로 한 1950에서 2050 사이 정도의 박스권을 예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수급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통 연말에 수급 얘기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보통은 연말 대차 상환 얘기, 그래서 네네. 쇼커버링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부분도 기대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기대는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거의 12월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1, 2등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들어온다. 월별로 본다면 네. 그건 뭐냐면 대형주 위주로 그 배당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을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쭉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특히 높았던 대형주들 위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영향으로 주가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점도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약간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그런 점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배당주도 마찬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지수는 박스권, 이에 따라서 어느 섹터, 어느 종목군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지수보다는 역시 개별 종목 위주로 저는 종목별 장세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차 잔고가 높았던 기업들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대형주들 그런 기업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하나가 강세로 향후에 움직인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달러가 또 강세로 돌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강세 수혜주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12월 달이니까 또 계절성을 노린 그런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도 지금 네. 보면 예전 같았으면 1,000만 원 불기 시작하면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올해는 보면 통신주를 비롯해서 배당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자체가 강하게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도 한번 관심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표를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요.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3개월 수익률인데요. 이 수익률, 중소형주와 수익률 갭차가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평균적인 수준 대비해서 보통은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주가 수익이 많이 날 때는 거의 20% 가까이,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20% 이상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10% 내외 정도까지 대형주가 차별화된 수익률 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장이 지나면서는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주 쪽에서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강한데요. 눈여겨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독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 운영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작전명 쇼미더머니였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쪽은 돈을 풀고 한쪽은 돈을 묶어놓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대륙별로 보겠습니다. 20일 양적 완화 그리고 중국 쪽, 미국 쪽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는 박스권 등락이 예상됩니다. 종목별 장세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소비와 달러 강세 수혜주 그리고 배당 투자 종목들 눈여겨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9시 후반 구간대 눈에 띄는 테마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다시 한번 정치 테마, 아무래도 좀 시장의 방향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반기문 유엔 총장 관련주, 보성파워텍, CCS 한창이 갑자기 호가 변동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체크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좀 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